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독수교심자 제10판 심리기법강 2회독 175페이지 4번에 착오에서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에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 판례에 나타난 예를 중심으로 하여 착오의 객체에 따른 유형별로 고려되는 착오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 1번에 김영나인의 착오, 서명의 착오.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위자료의 수령에 따르는 보통 문서인 것으로 오인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취재의 각서의 김영나인한 경우 신원 모든 서류에 서명한 나인에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부린 상인의 나인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양가 1번의 동일성의 착오. 이는 법률행위가 관계하는 사람 또는 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동일성의 착오 가운데 사람, 특히 상대방의 동일성의 착오는 상대방이 누군지가 중요한 법률행위 예컨대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위임, 고용, 때에 따라서는 신용매매 등에서는 고려되나 상대방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은 법률행위 예컨대 현실매매나 동시행을 조건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3자의 동일성의 착오가 중요한 착오로 되는 경우도 있다.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그 예이다. 법률행위가 관계하는 객체의 동일성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는 객체의 동일성의 착오로 다뤄야 한다. 판례는 그러한 경우를 현황, 경계의 착오라고 하면서 취소를 인정한다. 양걸 한 번의 성질의 착오. 성질의 착오는 법률행위가 관계하는 사람 또는 객체의 성질에 관하여 착오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횡령 전과자임을 모르고 특정인을 격리시고는 채무하는 경우 호도주가 인식초록 표현에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매수한 경우 금반지라고 오인하고 금도금된 반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렇다. 성질의 착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이다. 따라서 사견에 의하면 그 착오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기의 착오도 동기가 표시된 때에는 고려하는 판례 입장에서는 다르다. 판례는 상대방의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제3자를 신용 있는 기업으로 착각하여 대출에 대하여 신용 보증을 한 경우와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 부실 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그의 명의로 신용 보증을 신청하자 신용모든 기금이 확인 끝에 위 기업의 사용주가 신용 있는 자라고 착각하여 신용 보증을 한 경우에 관하여 취소를 인정하였고 토지 매매에 있어서 건축가 176페이지 인성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날수등기가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토지가 귀속재산인가 여부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한다. 나아가 온천 여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온천 공이 공동사용자 단독 사용자 문제는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 밖에 재건축 조합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한다. 4번은 법률의 효과의 착오. 우리 문헌들은 대체로 법률의 착오와 법률 효과의 착오의 정확한 의미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법률의 착오는 법률 상태에 관한 착오이고 법률 효과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법률 효과에 관하여 착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효과, 법률 착오가 법률 효과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착오한 법률의 의사표시를 법률 효과를 형성해야 한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는 법률 효과의 착오로 되지 못한다. 예컨대 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두려워하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도인이 이를 잃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그러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는 무관하므로 법률의 착오이긴 하나 법률효과의 착오는 아니다.
이렇게 법률 효과의 착오는 착오가 되지 않는 법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표기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 비록 위 매매가 매도인의 피고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 착오 이론을 적용한 원심의 수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서론과 같은 법률행위 착오에 관한 범위를 오해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론 이유,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의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 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부채를 제외한 정기 공사업 면허 등을 분할 합병의 방식으로 이전받기로 계약한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채무의 순기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할합병 계약의 체결로 그 계약 상대방의 전자의 채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와 관련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사안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177페이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법률효과의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파악하고 논의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법률효과는 법률행위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률효과의 착오에 되지 않는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법률효과의 착오로 되는 법률의 착오를 포함하여 법률효과의 착오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의사표시 내용의 주요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행위 내용의 착오는 모두 넓은 의미의 법률행위의 착오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의 착오가 되기는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효과의 착오는 공표의 착오의 형태일 수 있다. 법률 개념을 오해한 경우가 그렇다. 가령 보증하려는 의사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한 경우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률상 또는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에 관하여 착오하는 경우도 법률효과의 착오에 해당한다. 예컨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의심하고서 매도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러한 법률효과의 착오는 언제나 행위 내용의 착오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착오한 법률효과가 본질적이냐 부수적이냐, 그리고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 법률효과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여한 것이냐는 묻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효과의 착오의 경우 언제나 취소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소까지 인정되려면 그 밖에도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부수적인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는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지 못할 것이다. 양가로 보는 계산의 착오. 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계산의 착오라고 한다. 그것은 원재료, 인건비, 양, 크기, 무게 등 개개의 계산 인자를 빠뜨리거나 잘못 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액의 계산 자체에 있어서 착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계산의 착오는 착오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언제나 동기의 착오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런 해석은 실질적 타당성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거기에서는 먼저 해석에 의하여 행위 내용을 결정한 후에 착오를 논의해야 한다. 양가로 6번 표시의식의 결여.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와 이익사정이 같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일단은 유효하되 제109조의 요건하에 취소하자고 해야 한다. 양가로 7번 그 밖에 판례에 의하여 착오가 권해진 예. 판례는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 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도급 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 보증 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178페이지 수급할 공사의 도급 금액이 조합원의 도급 한도액 내인 것을 잘못 알고 계약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시로부터 공원 휴게소 설치 시행 허가를 받은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신한 공무에 따라 동기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 체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 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에 관하여 휴게소 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가 산업기지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일부가 그 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협의해서 하기로 하여 지주들에게는 잔여지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전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주들이 그 소유 토지 전부가 사업 대상에 편입된 것 등을 잘못 판단하고 시의 협의 매수에 응한 것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의 동기가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이외의 금전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피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피해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전 지급 의사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같은 법 시행령, 조세관명 규제법,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토지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 사업자인지 및 주택건설 사업자라도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점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여러 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장래에 될 치료기간, 치료비, 후유증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민형사상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관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비슷한 경우들을 합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였다. 즉 그러한 합의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근래에는 이러한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 문제는 채권법 197페이지 강론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197페이지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합의한 그 경우에는 분쟁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외형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인접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으로써 그중 일방이 제공받기로 한 토지가 자신의 토지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한다. 양가로 8번에 판례에 의하여 착오가 고려되지 않는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차의 경우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임야 이외의 건물 등을 기부 체납함에 있어서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에 대하여는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에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 증여한 경우에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히 장래에 있을 판결 결과의 불변경에 관한 착오에 대하여 판례에는 착오로 다룰 수 없다거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장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이는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운수회사가 그의 차량 운전수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또는 그 회사 소속 운전수가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고 부상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채무를 보증 또는 연대 보증한 경우에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당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착오로 피보증인의 채무가 없다고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거래상황 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서 위 피보증인에 의하여 한 신용보증 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였고 등기 명의자가 갑과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사이에 토지 소유권 반환의 방법으로 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80페이지 우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의 말씀을 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그를 단독 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 반환의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는 합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재임 중에 체결한 근보증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제3자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이사 사임 등기가 신등기 용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착오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 설정의 인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사임 등기가 격려되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착오는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동기를 매매계약의 대형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위주로 봤고요.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 모습을 전부 다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